자,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디까지 막아주는가? 독촉 추심이 들어올까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한테 독촉과 추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안 갚았으니까 돈을 달라고 찾아가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문자해도 되고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걸로 계좌를 묶어도 되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 명령을 동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물론 변호사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법원이 보고 그래, 이 채무자를 일단 돈을 벌 수 있게 압류를 막아줘야겠다. 금지 명령을 결정하고 금지 명령을 채권자한테 송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 명령의 금지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 너 금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손발을 묶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죠. 금지 명령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를 보시면 법원은 다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빌린 채권에 기해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그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여러분 세금 체납되신 분 있죠? 세금 체납돼도 압류해서 경매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체납 처분도 막을 수 있다. 규정상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중지 또는 금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금지나 중지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해줍니다. 대체로는 이 정도 범위에서 해줍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금지를 해주거든요. 빨간 딱지 안 붙게 해주고, 그리고 월급이나 수당, 퇴직금 같이 회사에서 돈 버는 거 받는 거, 요거 압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행위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 전화, 문자, 방문, 요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보증금하고 거래처에서 받을 채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채권,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 전화, 방문, 문자 이런 것들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여기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미 압류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개별적인 압류를 가지고 중지 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저기서 금지하는 일체의 행위는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돈 달라는 고지서 보내거나 방문한다거나 변제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금지해 줍니다. 특히 방문, 전화, 문자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채무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금지가 되는가? 채무자가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이때 금지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려줘야겠다, 금지 명령을 결정하면 그때 금지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채권자한테 너 금지되었다고 금지 명령을 송달해서 그게 도달하면 그때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때 아니고 법원이 결정한 때 아니고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면 우편물이 송달되는데 3일이든 4일이든 며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 내리고 채권자한테 송달되는 그 며칠 사이에 이미 과거에 가압류 신청한 게 결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채무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서 채권자한테 송달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금지명령 결정하는데 3일 걸리고 법원이 채권자한테 송달하는데 3일 걸려서 대략 일주일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하필이면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 자기는 몰랐지만 채권자는 이미 가압류를 신청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간격 있는 며칠 사이에 가압류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론상은 가능한 일이죠. 근데 실무상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연체될 때쯤 또는 연체되자마자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며칠 사이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그 며칠 사이에 혹시 가압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연체된 지가 2달, 3달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채무자는 모르고 있다가 금지명령 신청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운이 없이 가압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럼 금지명령은 무조건 내려주는가?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큰 원칙으로 보면 법원이 봤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남용한다는 말은 내가 끝까지 변제해서 채무를 탕감받고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은 없이 그냥 일단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의 효력만 받아가지고 채권자 손발만 일단 묶어놓겠다, 이렇게 절차를 이용하려는, 악용하려는 사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 번 신청할 때죠. 예전에 신청하고 또 신청한 사람, 세 번째 신청한 사람, 이런 경우. 그리고 최근 채무 비율이 높거나 사행성 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뭐 토토탕진 이런 거겠죠. 이런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보다 금지명령이 좀 야박하긴 한데 이쪽도 회생법원이 신설되어서 예전보다 금지명령이 더 잘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면 나는 즉시 압류가 되고 모든 게 힘들어지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가압류하고 본압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소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돈 주라고 판사가 판결 내리면 소송이 끝이 나겠지. 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면 내가 승소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채무자 돈을 묶어 놓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가압류. 묶어만 놓은 거지 채권자가 가져갈 수는 없죠. 아직 소송 이겼다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져갈 수는 없죠. 그리고 소송이 끝났을 때 채권자가 이겼다, 돈을 받아올 권리가 있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걸 본압류라고 하고, 그 압류에 의해서 돈을 가져오는 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든 본압류 추심이든 간에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다면 가능은 하지. 그렇지만 실무상은 잘 없습니다. 있긴 한데 거의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하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되고, 혹시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피고에게 끼칠 손해에 대해서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본압류는 보셨지만 소송 시작해서 가압류 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압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지. 방금 보셨지만 소송까지 해서 소송까지 이긴 다음에 본압류 추심을 하는 거니까 이전에 개인회생이 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3달 4달 있다가 개시결정 받아버리면 개시결정 안에 어차피 금지 명령의 효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불편함이 몇 달 가지를 않는 거죠. 한편 어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미 전부 다 압류가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인가 결정을 받으면 압류는 전부 다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몇 달 있다가 금지 명령 나오고 거기서 몇 달 있으면 이인가돼서 압류가 다 해제되는데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압류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본압류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개시 결정을 받으면 다음 행위에 대해서 중지 또는 금지된다. 그러면 기존의 압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할까 말까 고민한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미 월급이나 계좌가 압류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았다. 자, 금지 명령은 장래의 압류 추심을 방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오늘 받았으면 오늘 이후로는 못 들어오는데 어제 이전에 들어온 거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압류가 들어왔으면 그걸 대상으로 중지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얘는 과거에 들어왔던 거 걔를 딱 특정해서 그 압류를 중지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지 명령도 오늘 중지 명령을 받았다면 오늘 이후로 압류에 기해서 추심으로 채권자가 받아가는 걸 막는 거지, 과거에 이미 들어왔던 압류나 과거에 이미 추심해서 가져간 걸 무효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미 월급이 압류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중지 명령을 신청했다. 어떻게 되는가? 일단 중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을 못하니까 못 가져가지. 그렇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무효로 해준 거 아니니까 자기도 못 가져가지. 그러면 채무자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이 돈을 적립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나중에 이 적립한 돈을 변제금에 투입하라고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 손해는 없죠. 어차피 내가 내야 될 변제금을 회사에서 묶어둔 내 돈으로 나중에 집어넣는 거니까, 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7번째, 그러면 내 아파트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이거 금지 명령 받으면 경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는 금지나 중지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인가 결정 받으면 경매를 다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매를 막고 싶으면 그 은행에서 동의를 받으셔야죠. 내가 담보대출 이자를 내줄 테니까 경매를 넘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든가, 아니면 경매를 넘기지 않는 다른 이금융권으로 갈아타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금지 명령이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를 금지하는 거다. 무엇을 금지하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독촉 추심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채무자가 사장님한테 받는 월급 수당 같은 거, 그리고 자영업자가 보유하는 점포의 보증금, 거래처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사업자 통장에 남아있는 돈, 이런 것들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 그리고 돈 달라고 찾아가거나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독촉하는 이런 사실행위들도 금지를 한다. 언제부터 금지가 되는가? 채무자가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한 날이 아니고 법원이 금지 명령을 결정한 날이 아니고 그 금지 명령이 채권자한테 송달된 때 금지가 된다. 금지 명령은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했다거나 최근 채무 비율이나 사치 비율이 높은 경우에 금지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다고 채권자가 즉시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하면 어차피 압류를 해제해야 되는데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채권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압류는 어떻게 되는가? 금지 명령은 장래의 압류,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미 되어 있는 압류를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 내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넘긴다고 한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재판이 인간하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넘길 권한이 있다.